글로벌 유동성이 앞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번 연준 발표에도 축소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할지 논의하겠다. 특이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월가나 이런 데서 장기 인플레이션 걱정을 했는데 연준에서 아니다 하면서도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리고 23년 이후에 금리 인상이 될 거고 테이퍼링도 더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23년까지 최소 2차례 인상 전망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장기화될 것이다. 다만 당장 올리진 않고 일단 기준금리는 유지하겠다. 이런 거죠. 왜냐면은 지금 올려버리면 확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판단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매파로 변신했답니다. 매파가 뭐예요? 유동성 축소예요. 그러면서 인플레 성장 전망 다 올렸죠. 인플레 지속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파월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인플레는 예상보다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다 높게 전망하더라.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4% 전망한 것도 많죠. 자,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은 논의 이미 시작됐는데 8, 9월에 발표하고 12월부터 테이퍼링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 공식화 지금 발표는 안 났더라도 테이퍼링에 이미 돌입하고 있고 맨 처음에 풀었던 회사채들 다시 매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미 테이퍼링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말만 아직 아니다. 진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고 공식화해서 12월부터 축소 들어간다 이 말이 나오면 본격적인 축소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부양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용이죠. 경제는 살아나는데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고용이 안 살아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유동성 공급 때문에. 월 400 받고 나가서 일할래? 월 300 받고 집에서 쉴래? 그러면 월 400 받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만큼 일에 미친 나라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개인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퇴근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 잘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놀아도 300만원 준다네? 일 나가면 400만원인데?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8, 9월 공식화하고 12월 매입 축소 이야기도 있지만 10월, 11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전망도 1년 앞당겼습니다. 23년에 2차례 인상할 것이다. 18명의 의원 중 13명은 최소 한 번, 그러니까 2명은 한 번, 11명은 2번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자, 18명 중에서 23년까지 오른다는 사람이 13명이었죠. 그 중에서 2차례 오른다는 사람이 11명이었죠. 그리고 내년에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7명이 더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오를 수도 있고 내후년에 오를 수도 있죠. 왜? 인상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9월 정례회의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죠. 더 빨리 인상 요구할 수도 있더라. 3월이랑 6월 점도표 비교해보면 어때요? 22년도 2차례 인상한다는 사람이 2명, 0.5% 인상한다는 사람이 0.25% 인상한다는 사람이 2명 더 늘었죠. 23년도 더 늘었죠. 그것도 한 차례, 2차례, 3차례, 4차례, 6차례 이렇게 1.5% 이상 올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2명이나 또 생겨났다. 23년에. 여기는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쭉 늘어났죠. 그러니까 최소 2차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최대 몇 차례라고 절대 보도 안 내죠. 예를 들어 자산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를 보도하고 자산가격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를 보도해서 제목만 보면 한 2차례 인상하겠구나 23년까지. 그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인상될 수도 있더라. 자, 그리고 이미 월가 조사에서도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과반수 이상이 이야기했습니다. 월가에서 조사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자산운용가, 투자전략가, 경제학자. 경제학자는 제외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유동성 축소해야 된다. 왜? 미국은 1929년에 경제 대공황 겪었었죠.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 대공황 미국만 겪었어요? 미국이 가장 크게 겪었죠. 미국에서 터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맞아봤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 많이 올랐죠. 버블7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닷컴버블 영향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지만 어땠어요?
그 전에 규제정책 들어가서 피해 최소화했더니 오히려 그 뒤에 집을 다시 사고 있었죠. 집을 다시 사는 걸 부추기고. 그러니까 크게 안 맞아봐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번에 터지면은 원래 19년에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세계 위기 생기면서 금리 계속 떨궈가지고 21년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보통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심리가 나오느냐,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장담할 수 없죠. 거기에 인구는 일본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고 공급 정책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것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장담할 수 없죠. 다시 오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레기들이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야기했죠? 논의했는데 테이퍼링 적절한 시점 아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적절한 시점 아니다. 테이퍼링은 침묵했다,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다. 저번이랑 이번이랑 발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비교를 해보고 들어보면은 아, 테이퍼링 하겠구나, 이번에 진짜구나. 8, 9월에 구체화하겠다는 거고 이번엔 테이퍼링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침묵했다. 이야기 나오기 전에 기사를 올렸든가 속보 붙여놓고 막 하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이야기하는 데가 있다. 유동성 파티 곧 끝난다고 하고 있죠. 지금 은행들도 수익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은 수익이 줄어든다. 주식거래 수익과 고정수익 등. 그런데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예금금리 올라가는 대신에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죠. 그런데 어때요?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주식, 채권 이런 데서. 우리나라는 증권사죠. 저런 거 하는 곳들이. 머지않아 유동성 파티가 끝난다. 이미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죠. 이제 와서 다시 기사화하는 거죠. JP 모건에서는 현금 5천억 달러 확보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환율 급등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하락했다. 다우 지수도 하락했다. 가상자산도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 나자마자 여파가 나왔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뭐라 그래요? 고위험 자산 투자 경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오늘 그거 발표난 거 보셨어요? 가상자산 하나 완전히 폐지돼가지고 60달러가 빵원된 거? 앞으로 그런 일들 비일비재할 거예요. 업비트에서 경고한 24개 중에서 23개 상장 폐지한다. 왜? 고위험 자산이니까. 1250% 위험 가중치. 이게 위험 가중치 줄 수 있는 최대치예요. 10달러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20달러를 준비해라, 이럴 수는 없죠. 10달러의 손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가 10달러죠. 그런데 1250%가 그 10달러 그대로다. 예를 들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8%인 경우가 많죠. 10달러 대비하기 위해서는 80센트 정도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대비해야 된다. 언제 빵원 될지 모르는 자산이다. 그리고 리스크도 선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와중인데 뭐 LTV 완화 이야기 하더니 이제는 뭐 종부세니 양도세니 완화할 때다 리스크 선제 대응해서, 이게 리스크 대응이에요? 이거 완화해주는 순간에 수개판 벌려놓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자, 바로 이 이야기 나옵니다. 코스피 주춤했지만 증권가에선 큰 영향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미국처럼 이야기 안 한다. 미국 월가에서 60% 70%가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 경제 터진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문제 없다. 증권가 영향 없다. 증시 영향 없으니까 주식 사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현재 위험 대비하고 상담을 할 때도 아,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런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주식이니까 길게 보시고 장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 등 기업별 이슈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실적 좋아진 데도 있죠, 물론. 그런데 실적 떨어진 데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했나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증시는 코로나 이전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게 실적별 이슈예요? 개미들 유동성 가지고 시가총액 올려놓은 거지?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비중이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이유는 전세제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거품이 뭐 엄청나게 많이 꼈다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게 아니라 금리 인상 리스크는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적고, 거기서 코로나도 잘 극복해서 실적이 나오니까 큰 영향 없는 게 아니라 영향 받는 주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데가 없다. 금리 인상되면서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 나왔는데, 집 역시 마찬가지죠. 집값은 안 꺾인대요. 지금 뭐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1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 1회 상승하고 0.75%로 10년 갑니까? 내년에 몇 회 상승할지도 모르고 1.25%까지 회복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올 하반기 1회 상승하더라도 언제부터 지금 투자 증권 하시는 분들이 발바닥에서 사고 상투에서 파는 거예요, 원래?
지금 집값 거품 많이 꼈고 이미 어깨 이상 넘어섰다. 위험하다. 금리 인상되면 영향 줄 것이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래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으로 끝내지 말고, 그리고 기준금리만 상승해요? DSR 규제 들어가죠. 지금 빚내서 빚 갚는 사람이 126만 명이에요. 자영업자만. 근데 DSR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빚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샤넬백은 부동산이다. 고가 부동산 거래. 샤넬백 재테크에서 비싼 값에 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르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샤넬백 같은 경우 예시 들어봅시다. 1990년에 나온 게 있어요.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000년에 나온 게 있어요. 이 디자인은 2000년에 다시 나올까요? 2010년에, 2020년에는. 이때만 살 수 있는 한정판이죠. 그러니까 잘 보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지은 아파트, 2010년대에 지은 아파트, 1990년대에 지은 아파트, 90년대에 지은 아파트가 2010년이나 2020년에 지은 아파트보다 좋나요? 요거는 뭐 멋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아파트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거기다가 샤넬처럼 깔끔하게 보관 가능해요? 완전 노쇠화 되죠. 깔끔하게 보관하려고 빈집으로 냅두면 그 집 무너지는 거고, 그렇다고 사람 살아도 감가상각 되는 거죠. 비교를 항상 저렇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 값도 오를 것이라는 심리만 파는 사람은 왜 파는데. 고가 부동산 셀럽 개소리 집어치우고, 여기는 진짜 부자들이 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이런 거를 누가 집값 가지고 시세 차익 보기 위해서 사냐. 이건 진짜 부자들이 내가 거기 진짜 집이 좋으니까 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재테크로 사요 저걸? 나인원 한남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도 아닌데? 결론, 세계적인 유동성 대축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준 발표 전에 우리나라가 올해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연준 발표에서 어때요? 금리 23년까지 2차례 올릴 것이라고 더 빨리 이야기했으면 올해 한 차례로 그치느냐, 2차례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올해 한 차례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릴 수도 있고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는 끝났죠.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뭐가 몰려오느냐? 빚이 역습에 몰려온다. 특히 가계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빚의 역습이 굉장히 크게 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오른다니까 부동산 사고, 주식 계속 단타하고, 기업 보지 않고 레버리지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